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도 9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온 주요 지표들 중에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는 보시면 중산층 이상의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역시나 계속 호황 수준입니다. 5% 넘으면 전년 대비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5%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소비나 이런 쪽으로 다 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30년 담보대출 금리 보면 뭐 옆으로 횡보하다가 고용 지표가 계속 둔화를 나타내면서 장기 금리가 서서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ISM 제조업 PMI 지표들인데 전체 PMI 그러니까 뭐 제조업 전체적으로 보면 53으로 소폭 내렸는데 대기업 중심인 ISM 제조업 지표는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계속 순이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뭐 빅테크가 S&P 500에서나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이 점을 또 다시 반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 전체 PMI는 54.5로 이제 조금 내렸는데 ISM 서비스 PMI는 여기도 보시면 좀 올라갔죠. AI를 중심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가 점점 집중되는 모양입니다. 네, 다음으로 실업률 관련인 지표들인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소폭이나마 좀 내려왔습니다. 계절성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추세는 변화가 없어서 약간 내려온 수준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될 것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실업이랑 이런 쪽은 안 좋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되면 GDP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3% 이상이었는데 계속 3%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2주 연속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이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니까 계산되는 요소 중에 인구나 이런 쪽에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GDP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숙련 노동자들이 계속 거기서 생산성을 올려줄 것도 아니고 저임금 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추세인데 당연히 뭐 이런 것들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 지표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께서도 이상한 밸런스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거나 절대값으로 보면 이게 뭐 내려가는 와중이고 순수하게 이제 미국인들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려고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이민이나 인구 이런 쪽에서 계속 차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수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일 지표의 가장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가장 조금 영향을 크게 미치는 쪽이죠. 뭐 GDP도 그렇고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급여 건수 보시면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결국 뭐 GDP 감소로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GDP 감소로 이어지면서 기업들 손익 당연히 이제 감소하겠죠. 물론 이제 빅테크 쪽으로 손익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걸 뭐 강제로 기업 팔뚝 비틀어 가지고 돈 내나 뭐 이럴 수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셀러리 데이터가 결국 급여 생활자들이 좀 많이 지금도 계속 플러스라서
침체는 아니지만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도 뭐 이게 이걸 완전 실업률이라고 일종의 보고 있지만 너무 경제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너무나 지금 틀린 상황이죠.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쭉 가면 결국 이제 어느 쪽에서는 성장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감소로 인해서 계속 이제 헤드카운트 인구수가 뭐 줄어들면 인구수가 뭐 문제될 정도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순이익에 늘어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소비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소비 감소라기보다는 소비 증가율이 둔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 순이익 증가율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 이게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뭐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가 꾸준히 내려갈 겁니다. 5% 밑으로.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한 2년 전에도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가 0% 거의 성장률 없을점에 가니까 연준이 결국 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잘 봐서 소비 쪽에 문제가 있으면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먼저 감소가 나타날 거고요. 물가나 금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면 성장 둔화가 먼저가 되고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도 좀 물가나 GDP나 이런 쪽을 잘 살펴보면 어느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다음 주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CPI는 횡보가 예측됩니다. 지금 뭐 보시면 GDP도 줄고 다른 쪽도 줄고 있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수입량도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CPI도 횡보가 예측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좀 약간씩 오르다가 CPI가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상승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물론 실업 관련 지표들은 지속 둔화가 될 거고요. 다음 주는 실업 관련 해봐야 뭐 목요일 날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좀 둔화된다고 하지만 침체는 거리가 멀고요. 계속 플러스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제약적인 상황에서 지금 뭐 GDP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통화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금리 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내렸다고 이게 갑자기 지표가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최소한 이제 계속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업 데이터가 안 좋아지고 개인들 뭐 그런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물론 그런 것들은 지표를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지금 크게 매크로 등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장률,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뭐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나 금리, 통화 정책 이런 걸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계속 트래킹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승으로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